자, 안녕하세요. 네, 풋쌤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블 380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지금 등비 수열 파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과 문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다 꼬이네요. 네. 자, 개념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등비 수열부터 나갈 거예요. 자, 등차 수열 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나갈 겁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열, 어떤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수열들, 즉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이미 규칙성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항을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B가 뭐한 겁니까? B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뭐냐? B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내리는 B예요? 아니면 뭐 레인입니까? 네. 뭐 정지훈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B라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값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율, B2 이런 거 몇 대 몇, 1대 2, 뭐 2분의 1 이런 걸 다 B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비율이라고 하고요. 백분율도 마찬가지로 B예요. 그러니까 B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냥 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A2, 그 다음에 A3에서 땡땡땡땡 나가가지고 AN까지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즉 이런 B가 성립하는 거예요. A1분의 A2라는 값이 공비, 공통인 B다 해서 이 R로 일정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A2분의 A3도 뭐 한 거예요? R로 일정할 거고 A3분의 A4도 R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땡땡땡에서 AN-1분의 AN도 공비 R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구하는 거냐면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일반항. 자, 일반항이 뭡니까? 첫째 항과 n항 사이의 관계식.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과 n항만 남기기 위해서 보면 자, 이 두 번째가 다른 항들이 필요 없는데 역수관계죠. 얘도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를 없애는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곱하기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얘는 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요 아래 거는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살겠죠. 이런 게 추론 능력이에요. 그럼 좌변은 뭐가 남냐면 A1 첫째 항분의 n번째 항이 남은 거고, 자 우변도 싹 다 곱해주는 거죠. 모조리 싹 다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일 때 R이고 두 번째일 때 R 2개 곱했고 세 번째일 때 R 3개면 n-1번째는 R을 n-1번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R에 n-1개를 곱해줬다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쉽게 이제 공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얘에서 얘를 나눈 게 R이라면 거꾸로 여기다 곱하기 R을 한 게 A2니까 얘는 뭡니까? A1의 R이죠. 다시 여기다 곱하기 R을 한 게 A3니까 얘는 뭐예요? A1의 R 제곱이죠. 그러면 A4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R을 곱하니까 A1의 R의 3승이죠. 그럼 당연히 n번째는 4번일 때 R 3개 곱했고 3일 때 2개 곱했고 2일 때 하나 곱했으면 A에는 첫째에다 R을 n-1번을 곱해줘야 다함항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일반항을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항 공비 이 두 개를 미지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조건식이 몇 개 필요한 겁니까? 네, 2개. 조건식 2개 나오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항상 대수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걸 함수식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n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식은 얘는 a 곱하기 b에 이렇게 n-1승 즉 이 녀석이 무슨 얘기예요? 네, n에 관한 지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반항이 n에 관한 지수식이라는 건 다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여기서 보시면 n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이 공비다 보니까 얘가 공비예요. 그래서 b가 공비고 초항은 n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은 n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일반항의 어떤 경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자, AN이 등비수열이면 거기다가 상수항을 곱한 녀석도 등비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얘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이라는 지수식이면 등비수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C를 상수를 곱했어요. 여기다 C를 곱해도 n에 관한 지수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얘도 등비수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AN이 등비수열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1 그 다음에 A3, A5 이렇게 홀수항끼리 나가는 것도 등비수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A3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n에다 3 집어넣으니까 A1의 R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했습니까? R제곱 했고 여기도 곱하기 얼마 했어요? R제곱 했으면 B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얘도 초항이 뭐고 A1이고 공비가 뭐인 R제곱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A2 뭐 이번엔 A5, A 이렇게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여기 얘는 A1의 R이죠? 얘는 뭡니까? A1의 R 4승이니까 얼마 곱했어요? R 제곱 곱해줬죠. 얘는 A1의 R 3승이죠. R 7승 곱해주면 얘는 곱하기 R 3승이 곱해줬죠. 얘도 B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들끼리 3씩 커지고 얘는 2씩 커지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면 그 녀석들도 등비수열이 된다. 얘는 초항이 뭐고요? A1. 얘는 초항이 A1의 R이고 그때 공비는 R 3승인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의 항으로 하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두 개의 항. 자, AN도 등비수열이고요. BN도 등비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한 것도 등비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A1의 R1의 n-1승이고요. 얘는 B1의 R2의 n-1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얘네들이 더할 때 더하기로 표현이 됐을 때 얘는 항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비를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항이 두 개니까 공비를 R1이라고 얘기할 거야? R2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못하죠.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공비가 서로 모여지면 같아지면 얘 대신에 R1을 집어넣으면 얘로 묶어지니까 A1 더하기 빼기 B1에 R1에 n-1을 쓴다 이렇게 돼서 공비는 R1이고 초항은 얘다라고 해서 등비수열이 됩니다. 근데 R1과 즉 둘의 공비가 다르면 등비수열이 될 수 없죠. 이 상태로 마무리되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더 중요한 거.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자, AN과 BN이 등비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두 녀석의 등비수열을 곱한 게 등비수열이니 이건 나중에 꼭 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1의 R1의 n-1승, 자, 얘는 B1의 R2의 n-1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A1, B1의 자, 지수가 같으면 합쳐질 수 있으니까 R1, R2의 뭐가 되는 거예요? n-1승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녀석이 곱한 녀석도 결국은 n에 관한 지수식이니까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초항은 A1, B1 둘이 곱한 거고 공비도 각각의 공비를 곱해준 녀석이 공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녀석 어떻게 되나 결국은 두 등비수열을 곱한 것도 뭐가 되더라? 등비수열이 되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일반항 다시 한번 n에 관한 뭐라고? 지수식이죠.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초항과 공비 미지수 2개면 조건식 몇 개 필요하더라? 2개 필요하더라.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함수적 관점에서 보면 n에 관한 지수 함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자, 일반항 관련된 녀석을 이제 다 배우고 났으면 다음에는 뭐 배웁니까? 뭐 배우죠? 네, 등비중항이죠. 네, 등비중항을 배우시면 돼요. 자,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안 지워지네요. 조금 지웠냐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는 게 바로 등비중항을 배우는 거죠. 자, 등비중항은 서로 위치가 똑같은 사이에 있는 가운데 항을 갖다 등비중항이지, 뭐 가운데 거의 제곱 양쪽 항의 곱이다 이렇게 식으로 나온 게 등비중항이 아닙니다. 등비중항 가운데 거 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A, B, C 이 순서대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돼요. A에다 R을 곱한 게 B가 일정하니까 R을 곱하면 B는 이렇게 됐고 여기다 또 R을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A도 2개, R도 2개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A도 2개, R 2개니까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게 등비중항을 이용한 식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너무 쉽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점화식을 배울 건데, 점화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때 등차수열의 점화식도 2개가 있죠. 정의가 있었고 정의로 표현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등차중항으로 있는 것처럼 해도 등비중항을 이용한 점화식이 있는 겁니다. 자, 정의는 우리가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눠주면 그게 어떤 상수값, 즉 B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열이네 라고 하면 빨리 얘는 등비수열이 하나 넣고 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야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럼 규칙성을 찾은 거잖아, 일반항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등비중항으로 이루어진 식. 얘들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혹시 am 플러스 2는 이 전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왔다 이렇게 쓴 거를 갖다가 등비수열 정의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야, 나눈 값이 일정한 거면 곱하는 게 다음 항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등비중항에 등비수열에 관련된 점화식입니다. 그다음에 등비중항이 뭐였습니까?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것도 빨리 나오면 아,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하고 빨리 일반항을 저렇게 정해놓으면 규칙성을 찾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am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양쪽에 루트 씌운 거 양쪽에 제곱하면 등비 중앙식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수예요. 여러분들 식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거야. 식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끝!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네, 바로 등비 수열의 합 과정을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등비 수열의 합. 자, 그리고 이 등비 수열의 합 부분에서 그 활용 문제 중에 돈 문제가 있어요. 돈. 여러분 돈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리합계 문제가 있는데 그 원리합계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리합계는 따로 정리를 할게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등비 수열 파트 문제 풀어주면서 거기 원리합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등비 수열의 합이고 우리가 오늘 수업 나가는 거는 등비 수열 합 이전까지만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개념은 여기까지 한 프레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자, 초항 더하기 자 이렇게 일반항으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해서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적을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가우스 형님께서 만드셨는데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줬을 때 분명히 수학자가 여기다가 R 공비를 이렇게 곱해서 다시 썼어요. 자, 그때 쓸 때 여기다 R 곱하면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땡겨서 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1 R부터 출발하겠죠? 여기다 R 곱한 거니까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 제곱이 될 거고 땡땡땡에서 A1의 R n-2승에 플러스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의 n-1승이 될 거고 여기다 R 곱하면 A1의 R의 n승이 되겠죠. 그래야 n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갖다가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빼주신 거예요. 그러면 1SN에서 RSN을 뺀 거니까 1 빼기 R의 SN이 될 거고 자, 우변은 이렇게 똑같은 것들은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남은 게 A1에서 A1 아래 n승을 뺀 거니까 자, 묶어줘서 뺄게요. A1에 뭐라고 쓰면 돼요? 1-R의 n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지금 뭐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SN을 구하는 거잖아요, SN. 그렇죠? 그러면 SN에 관한 방정식이죠. SN에 관한 1차 방정식 때 그 앞에 개수가 미지수예요. 그럼 막 미지수 함부로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빵이 아닐 때만 나눠준 거니까 공비가 뭐일 때 1이면 얘가 1이면 이게 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1 주면 빵 돼서 빵 곱하기 SN은 빵이어서 SN이 모든 간에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럼 R이 1일 때는 여기서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R에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이죠. 왜냐면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니까. 그게 n개가 있으니까 이때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A1을 갖다가 n번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1이어서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것도 등비수열 합인 거죠. 즉 공비가 1인 것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일 때는 1-R이 0이 아니니까 막 나눠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 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1-2랑 1-2는 -1이고 2-1은 1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R-를 이렇게 빼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고 얘네들도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니까 위아래로 마이너스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 식도 성립을 합니다. R-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런 거죠. 자, 이때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쓰는 게 좋고요. 이때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쓸 때가 더 편하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녀석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구하는 거를 가지고 보면 첫 번째로 얘도 누구랑 초항과 공비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몇 개? 2개. 그러면 조건식도 몇 개?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개가 있으면 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얘는 뭐라고요? 이 SN은 n에 관한 뭐라고? 지수식. 근데 보시면 얘를 풀어볼게요. R-1분의 A1의 R의 n승 빼기 R-1분의 A1 이렇게 주어져.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R의 n승에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예요. 그럼 얘네들 더하면 뭡니까? 0이죠. 그래서 n에 관한 지수식인데 얘랑 얘랑 둘이 더했을 때 빵이 되는 케이스가 등비수열의 합인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 밑에 있는 요 녀석이 뭐야? 공비고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S1이니까 그때가 1항부터 1항까지 하니까 초항이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 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프레임으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6문제 예제 3개 있는데 그 6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됩니다. 쭉쭉쭉 하나씩 접근하면서 풀어보시죠. 자,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n에서 왜 실수인지 잘 기억해 두십니다. 그때 A3는 24고요. 등비수열이었습니다. A6은 마이너스 192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 미지수 2개죠? 그때 조건식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그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살짝 접어놓고 갈게요. 자,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당연히 초항과 공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다 뭐로 써야 됩니까?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1의 R 제곱은 24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고 A6은 A1의 R의 5승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92가 돼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연립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소거에 있어요. 그럼 얘가 곱하기로 되었으니까 소거를 시키려면 나누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A1의 R 제곱으로 나눠주고 얘는 24로 나눠주면 자, 좌변은 뭐가 되고 이렇게 쑥쑥 지워지면서 R의 3승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은 얼마입니까? 8이 16, 8쓰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R 3승 플러스 8은 0이라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하면 자, 우리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는 실수는 말은 마이너스 2밖에 없고요. 나머지 근 3차니까 근 2개는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각항이 실수라는 건 공비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구하게끔 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임을 찾아냈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A1이 24니까 A1은 6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졸라 쉬운 문제예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3이라는 녀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18이 주어졌어요. 그때 A1 플러스 A4 3분의 A4 플러스 A6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뭘 구하는지를 좀 보시면 얘는 A1의 R제곱이니까 항상 이렇게 나눗셈이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쓰셔야 돼요. 약분이 되는지 보려면 얘는 A1의 R3승 얘는 A1의 R5승 그러면 A1의 R3승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제곱에 대해서 결국은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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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최종적으로는 R3승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을 구해서 3승을 구한다기보다는 R3승 자체가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의 R제곱이잖아. 그러면 A1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돼서 이 값이 얼마라고?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고요. 자, 얘는 A1의 R3승, 얘는 A1의 R4승, 얘는 A1의 R5승이니까 A1의 R3승으로 다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하셔야죠. 얘도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바로 C8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십니다. 그럼 나눠주시면 A1 똑같은 거 지워주시고 R3승분의 1이 6분의 1이 돼서 R3승이 얼마 되더라? 6이 들었어요. 얘가 6이에요. 이걸 막 3분의 1승 해가지고 R 구하신 다음에 막 다시 3승해서 6을 만드는 이렇게 형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뭘 구하는지를 봐야 내가 문제를 풀 때 쉽게 계산하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개념 넓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개념이 넓혀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 넓히기 1-3번을 봅니다. 자, 두 등비수열 AN, AN도 등비수열이고요. BN도 등비수열이래요. 자, 그랬을 때 A9, B12가 1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16, 그 다음에 B20은 20이라고 주어졌을 때 A2 곱하기 B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때 A1의 R1이라고 하고요. 얘는 B1의 R2의 3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A1, B1의 R1, R2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미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A1, B1, R1, R2 각각 구하려면 조건이 4개 나와야 된다. 근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2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미지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보자고. 그럼 얘도 일반항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얘는 A1의 R에 뭐야? 8승이 됐고 B1의 R2에 11승이 바로 1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A1의 R에 15승이 됐고 얘는 B1의 R2에 19승이 20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소거시키는 방법이 나누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등차수열 때 연립방식 풀 때 가감법을 쓰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나누기를 통해서 똑같은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1, A1, B1, B1 지워지고 얘 지워지면 얘는 R에 몇 승이 되는 겁니까? 7승이 되는 거고요. 얘랑 지워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얘는 R2, R1에 R2에 몇 승이 되는 겁니까? 8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R1에 뭐라고? 8승, R1에 15승이니까 R1에 7승, 그 다음에 R2 몇 승? 8승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요 녀석의 모양의 값을 얻다가 요런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런 데다가. 그럼 얘가 2니까 남은 게 뭐냐면 A1에 R1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B1, R2의 3승이 얘잖아요. 요만 나왔잖아. 요거 곱하기 남은 게 얘인데 얘랑 곱해진 게 얘인데요. 얘가 2잖아요. 그럼 이 값이 10이라고요.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5죠. 이래야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보지 못하면 얘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할 때 이게 딱 나오면 당황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걸 미지수로 보는지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렵냐 쉽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푼 거예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양수 PQ 사이에 두 양수 P하고 Q 사이에 X하고 Y를 넣었대. 이렇게 Y를 넣었더니 4개의 양수 얘는 다 양수입니다. 이렇게
양수 pxyq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분명히 등비중항을 쓸 건데 요렇게 등비중항 하나, 요렇게 등비중항 두 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쓴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xy를 1번이 뭐라 했냐면 xy를 pq로 표현하라는 건 x와 y를 미지수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분명히 xy를 이용하려면 여기 둘 다 xy가 있으니까 연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 y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일단 y제곱을 소거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x4승은 y제곱 p제곱이 돼서 y제곱은요 p제곱분의 x4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시라고요. 왜? 문자 소거시키려고. 그러면은 p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x4승이라는 녀석이 xq가 되지 않겠죠? 근데 x 얘네들 다 양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3승은 p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p제곱 q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당연히 양쪽에 3분의 1 쓰면 3분의 2의 q에 뭐가 되는 겁니까? 3분의 1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x 자리에다가 그걸 여기다 쑥 하고 뭐하면 집어넣으시면 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렇게나. 그럼 y는 p분의 x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4승, 2승,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p의 3분의 4승, q의 3분의 2승이고 p로 나누면 p의 3분의 1승, q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해서 p로 나타낸 거예요. xy를 미지수로 보고 pq로 표현하려면 xy 하나는 x는 y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걸 미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냐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 못 푸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p가 8이고 얘가 8이고요. 자, 얘는 3분의 2승에 얘는 1승이었습니다. x가 p가 8이래요. 그리고 q가 27이래. 27. q가 27이래요.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얘는 2의 제곱에 3의 3승이니까 3이 돼서 얘는 12가 되는 거고요. 얘는 2의 3승이니까 2고 얘는 3의 3이니까 3의 제곱이 돼서 얘는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등비중항을 이용한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넓히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개념을 넓히는지 볼게. 서로 다른 세수. 자, 이렇게 서로 다른이란 말은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밑줄을 치십니다. 그래서 세수. 아침 일어나서 세수 하셔야 되고요. 4pq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얘는 뭐라고? 등차를 이룬대요. 그럼 빨리 가운데 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뭐하다? 같다라는 등차 중항식을 쓰시는 거죠. 찌찌찌 하나 쓰고. 그 다음 뭐였냐면 PQ4는 뭘 이룬다 그랬냐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등비. 그럼 등비중항식을 쓸 거니까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항의 곱과 뭐하다? 같다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PQ의 값을 구했으니까 얘는 PQ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근데 위에는 P에 관한 Q에 관한 1차고 얘는 Q에 관한 2차입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는 게 목표니까 뭐 할까요? 여기 4P가 있으니까 여기다 2배를 해서 이렇게 해서 4P 대신에 얘를 갖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 Q에 관한 2차 맛이 나오죠. 그럼 Q제곱은
2q 플러스 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q 빼기 8이 돼서 이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q 마이너스 4 q 플러스 2는 0이 돼서 q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된 거예요. 분명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바로 이 서로 다른 세수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q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 빼기 4가 4p니까 p는 1이 되죠. 분명히 얘는 다를 겁니다.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4를 집어넣으시면요. 8 더하기 8에서 4p가 10에서 p가 이때가 4가 돼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수가 아니니까 아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저런 문맥에 나와 있는 저런 워딩은 꼭 밑줄을 쳐놓고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자 지워가면서 힘을 내도록 합니다. 자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3. 자 보시면 3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156x 마이너스 216은 빵에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래요. p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p가 미지수야. 근데 세 근이 등비수열하면 내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빨리 얘는 알파 r 얘는 r을 곱했으니까 얘는 알파 r 제곱을 해가지고 미지수가 3개인 거를 2개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란 말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풀 건데 분명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에 근계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r 더하기 알파 r 제곱은 알파로 묶어주겠습니다.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p가 돼서 결국 내가 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둘둘 곱한 녀석이 합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r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하면 알파 제곱 r 3승 얘네들 곱하면 알파 제곱 r 제곱이 될 거고 항상 이런 거는 인수분해 형태로 쓰면 알파 제곱 r로 묶어주면요 쟤는 1 남고 얘는 r 남고 얘는 r 제곱이 남겠죠. 이 값이 a분의 c인 156이라는 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알파도 3개 r도 3개 그럼 얘는 지수가 똑같은 거니까 합쳐서 이렇게 3, 4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이 값은 216이 되는데 216은 공교롭게도 6의 3승입니다. 그래서 알파 r은 얼마임을 6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알파 r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죠. 문자를 항상 소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쟤는 알파 r 곱하기 알파의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p라는 값을 구하는 건 얘가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파 r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이게 p예요. 그리고 알파 r은 6이니까 6p가 156이 된 겁니다. 그럼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6, 22, 6, 6에 36 해가지고 26임을 찾아낸 겁니다. 항상 어떤 걸 미지수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냐 쉽냐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다 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뱉다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개념 넓히기 3-3을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그러면 세 실수를 갖다가 알파, 알파 r, 알파 r 제곱 이렇게 세 수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이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r 플러스 알파 r 제곱은 얼마가 되고요? 7이 되고 얘네끼리 다 곱했죠? 그러면 알파 r의
3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래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뭘 구하냐면 세실수의 제곱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r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r 4승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알파 제곱을 묶어줬을 때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승의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얘도 관점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 각각 미지수로 보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미지수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런 표현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알파로 묶어줘서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얼마입니까? 7이라고 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얘도 공교롭게도 8은 2의 3승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얘와 지금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래요. 어허허허 요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어떻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알파와 이렇게 주어지고 얘는 알파래면 얘는 2차고 얘는 몇 차예요? 3차잖아요.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R 2개, 알파 하나. 그러면 얘를 갖다가 R 대신에 얘는 결국 알파를 뭐야? 알파 대신에 R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R로 나눠줘서. 이해하셨죠? 얘 뭐 한다고? R로 나눠줘서. 공비는 0이 될 수 없는 게 얘가 0이 되면 공비가 0인데 빵빵빵 얘는 뭔지 모르면 빵빵이 돼서 이걸 더하면 7 둘이 곱했을 때 공비가 0이면 0이 나와야 되니까 0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알파분의 1을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r을 곱해주면 2 플러스 2r 플러스 2r 제곱 뭐가 돼서 7r이 돼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네요. 그럼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2를 이렇게 해서 빼기 그러면 2r 빼기 1 곱하기 r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가지 나오죠. r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는 4가 되고요. 2분의 1분의 2니까 r이 뭐일 때는 2일 때는요. 집어넣으면 알파는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뭐 정수란 표현 이런 거 있나요? 그런 표현 없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야죠. 자 먼저 얘부터 할게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돼서 계산하면 20. 이때는 21이 되고요. 이번엔 2분의 1 짓고 아래다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 돼서 얘는 16분의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서 16을 곱해 주시면 21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21이 되겠다. 얘도 결국은 연립방정식입니다. 항상 차수가 작은 거에서 문자를 소거시켜서 차수가 높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얘는 알파와 감마를 각각 미지수로 봤다. 하지만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부터 등비중합까지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